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드라곤볼 마무리하러 왔어요.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게 원래 저번 주에 끝냈어야 됐는데 굉장히 길어요, 마인부 편.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드라곤볼이라는 만화가 519화 완결인데 마인부 편만 99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드라곤볼이라는 만화의 19%, 거의 5분의 1을 마인부 편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에도 꽤 길어질 거라는 뜻이죠. 뭐 어쨌든 이제 손오공이 죽었죠? 손오공이 죽고 나서 또 몇 년 지났어요. 정확히는 7년이 지났어요. 찌찌는 손오공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둘째 아들 손오천이라는 애도 낳아서 키우느라 완전히 아줌마가 됐고요. 손오반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이에요. 손오반이 학교 다니는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예 중요한 사건이 없는 건 또 아니라서 그것만 딱딱 짚고 넘어가죠. 손오반이 어렸을 때 뭐 어리광도 못 부리고 얼라다운 일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7년 동안 세상이 평화롭다 보니까 그 반동이 와가지고 얘가 막 슈퍼히어로 행세를 하면서 다녀요. 가면 쓰고 돌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잡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같은 반 여자애한테 정체를 들켜버려요. 이름이 비델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얘가 또 미스터 사탄의 딸이에요. 그래서 비델도 나름 무술도 배웠고 뭐 그런데 이 비델이라는 여자애가 요번에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는데 나 나갈 거거든? 너도 나와라. 안 나오면 너 히어로 놀이 하고 다닌다고 학교에 소문낸다? 협박을 하는데 뭐 간덩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사이에인이라는 게 수틀리면 지구째로 다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가기로 해요, 손오반이. 근데 손오공, 베지터, 피콜로, 크리링, 뭐 크리링이랑 결혼한 인주행난 18호 이런 애들도 나가는 걸로 됐어요. 아니 나나코, 손오공 죽었잖아요.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어떻게 나가죠? 예전에 그 점쟁이 바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손오반을 하루 동안 저승에서 데려왔었잖아요. 그거예요. 손오공이 점쟁이 바바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딱 하루 저승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야무치랑 천진반은 대회에 나올 법도 한데 이제 안 나와요. 뭐 그럴만하죠. 근데 한때는 손오공의 라이벌을 자처하던 녀석들인데 이제는 그냥 떨거지 신세니까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수록 연약한 법이죠. 세상 이치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이 같이 귀신이 됐던 개왕의 코칭을 받으면서 저승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 베지터는 자기 아들 트랭크스를 접하면서 더 열심히 수련을 해요. 아니 갑자기 트랭크스는 왜 접해죠? 사이에이는 쓰레기 짓을 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손오공이랑 베지터랑 호건 날 누가 더 쓰레기인가 인간 쓰레기 더비 매치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접하거나 셀 완전체 만들어주거나. 그거 왜 하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사람이 이유도 없이 그런 못된 짓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이에이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냥 쓰레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무술대회 당일이 됐어요. 트랭크스가 미스터 사탄을 접하거나 손오공이 크리링한테 약간 삔또가 나가서 너 뒤질래? 하는 사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하진 않으니까 패스. 이제 무술대회 본선을 하는데 무술대회에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이 출전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출전을 했어요. 4명. 신, 키비토, 야모, 스포포비치. 신이라는 녀석의 1회전 상대가 피콜로였는데 피콜로가 싸우기도 전부터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기권을 해버려요. 자기랑 차원이 다른 상대라고. 근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는 전투력도 전투력인데 다른 의미로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이 신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개왕신이었던 거예요. 개왕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개왕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구의 신 위에 개왕이 있고 개왕 위에 대개왕이 있고 대개왕 위에 개왕신이 있고 나중 가면 대개왕신도 나와요. 뇌절이 되게 심하죠? 추장 위에 고추장 있고 고추장 위에 초고추장 있고 초고추장 위에 태양소고추장 있고 뭐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랬어요. 개왕신 옆에 있던 키비토도 뭐 당연히 관계자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개왕신의 부하 직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뭐하러 누추한 지구 무술대회에 나왔느냐? 이번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나올 얘기고요. 지금은 무술대회가 중요하죠? 그 다음 스포프비치라는 대머리의 1회전 상대가 비델인데 비델이 그냥 처참하게 젖터져요. 쌍코피 터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난리 났어요. 이게 만화 원작에서는 몇 페이지 안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애니판에서는 20분 넘게 젖터져요, 비델이.
그래서 손오반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스포포비치를 죽이려고 드는데 다행히 스포포비치가 적당히 패고 장외로 던져줘서 비델이 살았어요. 비델은 손오반이 갖다 준 선두를 먹고 회복을 했죠. 근데 사실 얼마 있지도 않은 선두를 그렇게 일반인한테 쓴다는 게 좀 그래요. 많이 다치긴 했어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사실 덴데를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뭐 아무튼 선두를 먹였어요. 그 다음 키비토랑 소노반이 싸우는데 키비토가 소노반 보고 초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하라고 해요. 싸우기도 전부터. 그래서 소노반이 아니 당신도 간덩이가 회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하면서 변신을 하는데 갑자기 스푸포비치하고 야무가 소노반한테 달려가가지고 칼침을 놔요. 소노반이 세라고 싸운 뒤로 수련을 게을리해서 조금 약해지긴 했어도 그렇게 기습을 당할 정도까진 아닌데 옆에 있던 개왕신이 초능력을 써가지고 소노반을 방해해서 그렇게 됐어요. 개왕신이 왜 방해를 했냐? 일단 얘네가 진짜 칼로 찌른 건 아니고 무슨 요술램프 같이 생긴 주전자로 찌른 거였어요. 인조인간 10호, 20호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인조인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전자에다 소노반의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스포포비치랑 야모 얘네가. 근데 소노반의 에너지를 뭐하러 훔쳐갔냐면요. 옛날에 비비디라는 요술쟁이가 마인부라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선 타고 다니면서 막 깽판을 치고 다녔대요. 개왕신이 어찌어찌 비비디를 처치하고 마인부도 봉인을 해놨는데 비비디의 아들 바비디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마인부를 봉인해서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봉인을 푸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스포포비치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와라 시킨 거죠, 바비디가. 근데 개왕신은 반대로 얘네들이 소노반의 에너지를 훔쳐가게 냅뒀다가 따라가서 이놈들을 일망타진해버리겠다는 작전을 짜놨던 거죠. 그래가지고 스포포비치를 따라갔어요. 손오공, 베지터, 피콜로, 크리링 뭐 다 해가지고. 아 근데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무술대회 결과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미스터 사탄이 우승을 했어요 또. 대부분의 우승 후보는 다 스포포비치를 따라갔고 18호만 상금 벌겠다고 남았는데 인주인간 18호가 사탄 보고 우승 상금의 2배만 통장에 딱 써주면 져주겠다.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우승을 양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술대회는 되게 싱겁게 끝나버렸죠. 아무튼 스포포비치를 따라갔어요. 그 바비디라는 요술쟁이의 아지트로. 이제 바비디는 굉장히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 부하로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에요. 피지컬 차이가 커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포비치나 야무도 그렇게 해서 자기 부하로 부려먹고 있었던 건데 얘네들은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면서 깨꼬닥해버리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바비디가 또 굉장히 센 그 마계의 왕 데브라라는 녀석을 부하로 데리고 있어가지고 키비토는 가로가 돼버리고 피콜로랑 크리링은 돌멩이가 됐어요. 데브라가 뱉은 침을 맞으면 돌덩이가 되는 그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퇴퇴하고 바비디의 아지트 안으로 쏙 도망가버려요 데브라가. 그러니까 또 쫓아가겠죠? 근데 이게 바비디랑 데브라의 함정이었어요. 그 아지트 안에서는 바비디의 적들이 받는 데미지가 마인부의 봉인을 해제하는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싸우면 마인부의 봉인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바비디가 치사하게 숨어서 막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바비디는 몰랐어요.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면 에너지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쫄따구들이 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데브라가 나섰는데 데브라도 사이인들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바비디가 베지터한테 그 초능력을 걸어가지고 베지터를 조종해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비디는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손오공이나 손오바는 그냥 바비디를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온 건데 베지터는 손오공에 대한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그냥 손오공이랑 승부를 내고 싶어가지고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베지터를 마인드 컨트롤해가지고 손오공이랑 싸움을 붙여요. 천하제일 무술대회장으로 다시 순간이동 시켜가지고 싸우라고 막 하는데 베지터가 관중석에 에네르기파 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그 사이어인의 본능을 조종당하고 있다는 핑계로 해소하는 거죠. 애초에 베지터가 바비디 초능력에 저항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걸려준 거예요.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랑 안 싸워주잖아 손오공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맨해라 기질이 좀 있죠 베지터가. 그래서 손오공도 조금 열받아가지고 베지터랑 진심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기왕신이 말리겠죠 당연히. 뭐 베지터랑 싸우려면 내 시체를 밟고 가시오 이러면서. 근데 상대가 안 좋았어요. 상대가 하필이면 손오공이죠? 손오공은 진짜로 죽이려고 해요 개왕신을. 그러니까 기왕신이 바로 쫄아가지고 태세전환 이라시아이마세 해버려요.
그래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부딪히니까 마인부의 봉인이 바로 풀려버려요. 둘이 워낙에 풀파워로 싸워가지고 개왕신이랑 손오반이 막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택도 없죠. 마인부가 생긴 것도 되게 뚱뚱하고 하는 짓도 얼빵하고 그런데 엄청나게 세요. 데브라도 완전체 셀 정도의 전투력은 되거든요. 그런데도 마인부가 데브라를 그냥 두드려 패서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려요. 이때 데브라가 죽으면서 아까 돌이 됐던 피콜로랑 크리링은 원래대로 돌아왔죠. 아무튼 신나게 싸우고 있던 손오공이랑 베지터도 마인부의 길을 느끼고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잠깐 휴전하자. 마인부라는 놈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결판을 내자. 근데 지금 싸우다가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선두 논나 먹고 하자 해서 손오공이 선두 주머니를 뒤적거릴 때 베지터와 손오공 뒤통수를 까서 기절시키고 혼자 선두 먹고 가버려요. 뭐 선두를 혼자 먹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났으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베지터가 혼자 마인부랑 싸우러 갔는데 그동안 손오반은 마인부한테 당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개왕신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빈대떡이 돼버렸고 베지터가 뒤늦게 왔는데도 상대가 안 돼요. 막 일방적으로 젖터져요. 그래가지고 베지터가 답이 없다 해가지고 마인부를 죽이겠다고 자기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자폭을 하고 가루가 돼버렸는데 베지터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했는데도 마인부는 재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비디랑 마인부의 세상이 됐지요. 피콜로, 크리링, 소노천, 트랭크스 이런 애들은 일단 덴덴의 집 신의 궁전에 도망가서 숨고 손오공도 와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었던 미스터 포포가 아이디어를 내요. 트랭크스랑 소노천이 합체를 하자. 아니 이게 뭔 소리죠? 초사이어인 변신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무슨 합체까지 하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로버트 만화나 디지몬도 아니고. 이제 드래곤볼 세계관에는 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떤 외계인의 기술인데 전투력이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퓨전이라는 의식을 실으면 둘이 합체를 해서 두 사람의 전투력을 더한 것만큼 세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게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은 바비디랑 마인부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걸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인부가 사람들을 사탕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죽은 사람들은 드래곤볼로 살려내면 돼. 이러면서 방관을 하죠. 도덕관념이 좀 이상한데 사이어인이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트랭크스랑 손오천이 퓨전을 연습하는 동안 개왕신 키비토 얘네는 거의 반죽음이 된 손오반을 개왕신계라는 데로 데려가서 회복을 시키고 키비토는 아까 데브라한테 죽었는데 야무치 브로마 이런 애들이 드래곤볼 모아가지고 오늘 죽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어가지고 곁다리로 살아났어요. 아무튼 손오반을 왜 개왕신계라는 데로 데려왔냐. 거기에는 제트스워드라는 전설의 검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면 마인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트스워드라는 게 일단 엑스칼리버처럼 땅속에 박혀있는 걸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아무도 쓸 수가 없었다는데 손오반은 무슨 못 뽑듯이 쏙 뽑아내버려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무거운 칼이라서 다루는 게 힘들어가지고 특훈을 하죠. 뭐 이제 퓨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손오공밖에 없어가지고 손오공이 손오천이랑 트랭크스한테 퓨전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바비디랑 마인부가 이번에는 브로만의 회사 캡슐 코퍼레이션을 부숴버리려고 해요. 브로마가 막 경기를 일으키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오공이 또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려내면 돼 이러면서 브로마 속을 뒤집어 놓죠. 근데 이제 브루만의 회사가 박살이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 드래곤 레이더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대요. 뭐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니 드래곤 레이더 그거 브루마가 16살 때 혼자 뚝딱뚝딱 만든 건데 그죠? 근데 아무튼 드래곤 레이더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대요. 회사가 부서지면. 그래서 트랭크스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드래곤 레이더만 가져오게 하죠. 손오공이 그동안 시간은 자기가 끌겠다 해가지고 마인부랑 잠깐 티격태격하면서 싸워요. 이때 초사이어인 투니, 쓰리니 막 뇌절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손오공이 야, 우리 애들이 지금 너랑 싸우려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줘라. 너는 그렇게 세면서 왜 바비디 같은 놈 밑에 납작 엎드려서 사냐? 이렇게 막 이빨을 까니까 마인부가 그거에 넘어가서 바비디를 죽여버리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면 마인부가 완전히 도라이였거든요. 바비디가 사실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몰랐죠 손오공이. 그래서 마인부가 더 깽판을 치고 다녀요. 손오공이 또 쓸데없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머쓱해져서 마인부가 깽판 치는 걸 애써 무시하고 애들한테 퓨전을 가르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원래는 한참 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마인부랑 싸우면서 기를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지상에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한리필집 가서 막 20접시 30접시씩 먹었더니 가게 주인이 와서 나가주십시오 이랬다는 얘기. 그런 거죠. 그래서 손오공은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손오공이 저승으로 갔더니 근처에서 자기 아들 손오반의 기가 느껴지니까는 거기로 순간이동을 해서 다시 손오반이랑 만났죠. 손오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트소드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손오공이 올 때쯤에는 뭐 그럭저럭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손오공이 그거를 보고 야 우리 아들 폼이 좀 잡혔는데 이거 칼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되게 단단한 거를 자르려고 하다가 제트소드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손오공이 또 머쓱해졌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제트소드를 부러뜨리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그 칼 자체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칼이 맞았거든요. 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칼에 다른 늙어빠진 개왕신이 또 봉인돼 있어가지고 칼이 부러지면서 그 개왕신이 봉인해서 풀려났어요. 이 만화 봉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삐꼬로대 마음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이 하라방탱이는 왜 봉인돼 있었냐?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하라방탱이라서 옛날에 어떤 나쁜 놈한테 봉인을 당했던 거래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아 그래요? 약간 무천도사님 스타일인가?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하라방탱이인지 시험을 해보겠다고 에네르기파 빵 썼더니 이 하라방탱이가 그거 맞고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했어요. 이 하라방탱이한테 능력이 있다는 게 전투력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라방탱이는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해방해줄 수가 있대요. 근데 사실 손오공은 옛날에 초신수 먹어가지고 이미 잠재력을 해방했고 손오반도 옛날에 나메크성에서 그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잠재력을 1개 이상으로 해방할 수가 있다고 뭐 그래요. 무슨 양산형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이미 만렙을 다 찍었는데 1개 돌파를 할 수가 있다고 또 뇌절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라방탱이가 손오반의 잠재력을 넘어선 잠재력을 깨워주겠다고 옆에서 춤추면서 뭐 막 해요. 이 짓을 20시간 동안 했다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20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생중계할 수는 없으니까 제끼고 이제 얘네가 그러고 있는 동안 마인부는 착해져 버렸어요. 좀 착한 인간들이나 강아지하고 교감을 하면서 힐링을 하고 또 미스터 사탄하고 만나가지고 미스터 사탄이 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우리 착하게 삽시다 막 설득을 하니까 마인부가 착해졌어요. 마인부가 사이인들하고 다르게 근본부터 나쁜 놈이 아니기도 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다니는 것보다 강아지랑 노는 게 더 재밌고 하니까 아 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피콜로도 애들 퓨전 연습시키다가 그거 보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사실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보다 나쁜 놈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다 햄으로 만들어서 피바다김치찌개에 넣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마인부가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착한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시시한 악당들이 마인부가 되게 아끼는 강아지를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써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요. 이때 마인부가 꼭지가 돌아가 버릴 뻔했는데 미스터 사탄이 대신 그 악당들을 혼내줘가지고 다행히 강아지 때문에 꼭지가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 악당들이 미스터 사탄한테까지 총을 쏴대서 꼭지가 돌았지. 마인부가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서 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꺼내가지고 나쁜 마인부를 만들어내요. 옛날에 신이 자기 나쁜 마음 꺼냈더니 삐꼬로대 마왕이 됐던 것처럼 이 나쁜 마인부가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 약해 보이는데 착한 마인부보다 압도적으로 세요. 착한 마인부를 막 초콜릿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릴 정도로 그 초콜릿을 먹으니까 나쁜 마인부가 급속도로 살이 쪄가지고 벌크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벌크업 마인부가 참을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피콜로한테 쳐들어가서 자기랑 싸울 거라고 했던 손오천이랑 트랭크스 당장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얘네는 지금 퓨전 연습을 하다가 지쳐서 자빠져가지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콜로가 좀만 더 기다려달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싸우는 게 너도 재밌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지구인들 다 죽이고 싶다며 죽이고 와서 하자. 피콜로까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마인부가 그래? 그럴까? 이러더니 그 자리에서 크리링의 확산 에너지파 같은 거 써가지고 지구인들을 전멸시켜요. 그래서 이때 야지로베, 카린, 점쟁이 바바 이런 사람들 다 죽었는데 미스터 사탄은 또 살았어요. 마인부가 이렇게 변해버리긴 했어도 미스터 사탄한테는 아직 그 호감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죽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마인부가 쳐들어와가지고 폐악질을 부리니까 일단 애들을 정신과 시간의 방에 대피를 시켜서 계속 연습하게 해놓고 피콜로가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얘네가 며칠 더 수련을 해서 퓨전을 드디어 완성했죠. 피콜로가 이제 마인부도 정신과 시간의 방에 데려가서 얘네랑 싸움을 붙이는데 트랭크스랑 손오천이 합치한 오천크스가 굉장히 강해요. 마인부를 좁혀서 곤죽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오천크스가 이때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지는 척을 해요 갑자기. 지는 척하다가 역전하면 멋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던 피콜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신과 시간의 방에 그 출구를 부숴버려요. 마인부를 자기네들이랑 같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영원히 봉인을 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근데 마인부는 억지로 공간에 구멍을 내가지고 탈출을 해버렸어요. 뭐 원리 같은 건 나나코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만화예요 드라곤볼. 아무튼 오천크스도 초사이에인 3로 변신을 해가지고 똑같이 공간에 구멍을 내서 피콜로랑 같이 탈출을 하고 마인부랑 또 박터지게 싸워요. 근데 그러다가 퓨전이 풀려서 젖터지게 생겼는데 그때 드디어 한계 돌파가 끝난 소노반이 와가지고 마인부를 접해서 빈대떡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인부가 젖터져서 도망을 갔다가 한참 뒤에 또 돌아와요. 소노반이 막 나한테 또 맞으려고 왔냐? 이러니까 아니 난 너랑 싸우기 싫어. 오천크스랑 싸우고 싶다. 이러면서 오천크스를 지목해요. 그러니까 손오천이랑 트랭크스가 다시 퓨전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마인부호가 막 기습을 해서 오천크스랑 옆에서 구경하던 피콜로까지 흡수해버려요. 마인부호와 오천크스의 피지컬에 피콜로의 두뇌가 합쳐진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노반이 또 젖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기왕신기에서 구경하던 하라방탱이 기왕신이 자기 목숨을 손오공한테 줘가지고 손오공을 살려내서 다시 지구로 보내줘요. 아 그리고 하라방탱이가 이때 손오공한테 포타라라는 귀걸이를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한 짝씩 끼면 합체를 할 수가 있는 매직 아이템이에요. 퓨전은 되게 막 꼴값 떨면서 해야 되는 건데 포타라는 그냥 끼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소노반하고 나눠서 껴가지고 합체해라 한 거죠. 아무튼 그동안 저승 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구인들이 아까 다 죽어가지고 지금 저승에서 행정마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까 죽었던 베지터를 지상으로 돌려보내요. 마인부를 해치우고 드라곤볼로 사람들 살려내서 어떻게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둘 다 부활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베지터가 완전히 살아난 건 또 아니에요. 마인부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지터는. 그래가지고 그 키보토스 학생증 달고 있어요 머리에. 근데 아무튼 지금은 지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돌아가는 동안 손오반이 혼자서 되게 고생을 해요 또. 손오반이 항상 고생을 하는 역할이죠. 마인부한테 줘 터지면 덴데한테 회복받고 하는 식으로 어거지로 시간을 버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인부가 덴데부터 죽이려고 장풍을 쏴서 되게 위기인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근성의 사나이 천진반이 와서 그걸 기공포로 상쇄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쳐요. 아까 마인부가 지구인 전멸시킬 때 살아남았다는 건데 진짜 대단하죠 천진반. 야무치는 그냥 죽었을 텐데. 뭐 아무튼 천진반 덕분에 시간을 잘 끌어가지고 손오공이 도착을 했죠. 거기다가 마인부 몸속에서 오천크스 합체가 풀려가지고 마인부가 힘도 빠졌고 되게 할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인부가 이번에는 손오반을 잡아먹어요. 아니 그러면 손오공은 누구랑 합체해요 이제? 미스터 사탄이랑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드디어 베지터가 합류를 해가지고 다행히 베지터랑 합체를 하죠. 그래서 둘이 합체를 해가지고 베지트가 됐어요. 베지터랑 카카로트를 합쳐서 베지트. 베지트가 이번에는 손오반까지 잡아먹은 마인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나요. 내가 뭐 발로 해도 이긴다 막 인성질까지 하면서. 근데 마인부가 또 초능력으로 어떻게 베지트를 사탕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성공을 해요. 하지만 마인부는 몰랐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우주 최강의 알사탕이라는 사실을. 베지트가 사탕이 된 상태로도 마인부를 접하기 시작하니까 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사탕이라서 쬐끔하니까 오히려 더 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능력을 풀어주겠죠? 베지트가 마인부를 막 가지고 놀듯이 하면서 괴롭히는데 얘가 또 어떻게 기습을 해가지고 베지트를 흡수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베지트가 일부러 당해준 거예요. 마인부 몸속에 들어가서 아까 잡아먹힌 피콜로랑 자기 아들들을 풀어주려고. 근데 얘네가 예상을 못한 게 있었어요. 마인부 뱃속에 들어가면 포타라 합체가 풀린다는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딱히 설명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풀렸어요. 그래서 베지터가 잘 됐다. 난 다시는 너 같은 놈하고 합체하기 싫다. 이러면서 포타라를 부숴버려요. 사이어인 짓거리 하는 거죠 또. 아무튼 뭐 잡아먹힌 애들을 다 풀어줬어요. 이때 아까 초콜릿이 돼서 잡아먹혔던 착한 마인부호까지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마인부호가 이성을 잃고 막 날뛰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마인부호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마인부호가 태어났을 적에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살다 보니까 되게 뚱뚱하고 착한 대개왕신을 잡아먹을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말도 통하고 착한 뚱뚱이 마인부호가 된 거죠. 근데 언어 능력이나 지성 이런 걸 담당하고 있던 뚱뚱이 마인부호를 떼어내버리니까 되게 흉폭하고 말이 안 통하는 마인부호로 돌아간 거죠.
이 원조 마인부가 얼마나 망나니냐면요. 변신하자마자 한 일이 지구를 터뜨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지구 터지기 직전에 되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개왕신계로 다시 순간이동을 했는데 이때 베지터가 손오공한테 또 삔또가 나갔어요. 왜냐면 손오공이 되는 대로 붙잡는다고 붙잡은 사람들이 손오반이나 트랭크스 같은 자기네 가족이 아니라 미스터 사탄, 덴데, 마인부가 아끼던 강아지 이래가지고 어이가 없을만 하잖아요, 베지터가. 근데 삔또가 나가는 것도 잠시였어요. 왜냐면 마인부가 또 따라왔거든요. 마인부가 더 세졌는데 손오공 베지터는 이제 합체도 못하고 승산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1대1로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이 사이에인 도라이듀오가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래서 손오공이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싸우는데 그렇게 손오공이 마인부랑 싸우는 모습을 보고 베지터가 드디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손오공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손오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손오공을 넘버원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명장면이죠. 근데 베지터가 그렇게 응원을 해봤자 마인부한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지터가 대신 마인부한테 줘 터지는 동안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기로 해요. 근데 베지터가 자기가 시간 벌겠다고 해놓고 진짜 모양 빠지기 싫이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막 줘 터져서 납작해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탄이 나서가지고 마인부 앞을 막아서죠. 미스터 사탄이 되게 활약을 많이 했어요, 마인부 편에서. 근데 사탄이 그렇게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인부가 미스터 사탄을 때리려다가 갑자기 막 몸부림을 쳐요. 손오공이 그거를 보고 아니 저 녀석 미스터 사탄의 폐왕색 패기에 쫄아서 저러나 이럴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 그냥 원조 마인부 몸속에 있었던 착한 마인부가 방해를 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마인부가 착한 마인부를 퇴에 뱉어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조 마인부랑 착한 마인부가 막 싸워요. 그 틈에 손오공은 원기옥을 모아야 되는데 잘 모으지를 못해요. 이게 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생물들의 기를 조금씩 세려오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베지터가 덴데를 시켜가지고 나메크성 드라곤볼로 소원을 빌어요. 첫 번째 소원, 지구를 복구한다. 두 번째 소원,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열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을 아주 나쁜 놈들만 빼고 되살려낸다. 세 번째 소원은 아직 없으니까 킵.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비니까 베지터도 살아났어요. 베지터가 민간인을 엄청나게 죽였는데도 그 정도로는 아주 나쁜 놈 취급이 아닌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이 다시 원기옥을 모으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기옥이 아니에요. 원기옥이란 게 원래 주변에 있는 생물들의 기를 몰래 조금씩 세배우는 약간 애견남 기술인데 베지터가 이번에는 되살려낸 지구인들의 기를 있는 대로 다 뺏어오자 이런 테토나무 원기옥을 생각해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아까는 왜 1대1로 싸우겠다고 억지를 부린 건지 모르겠죠? 베지터가 시간 벌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지구인들 기 다 끌어와서 쓸 거면 몇십억 대 1로 싸우는 거잖아요. 나나코가 볼 때 사이어인들은 강적과의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좋아하는 거지. 아무튼 이 원기옥이 비록 테토남 스타일이지만 지구인들이 싫다고 하면 에너지를 못 뺏어와요 또. 자기네들 에너지를 뺏어가겠다는데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그래서 손오공이 막 이기적인 놈들 지구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알죠? 막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인들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갈 하니까 그제서야 지구인들이 기꺼이 에너지를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원기옥 다 모았으니까 마인부한테 던지려고 하는데 조 터져서 자빠져 있는 베지터가 휘말릴까봐 못 던져요 또. 근데 미스터 사탄이 또 나서가지고 베지터를 데리고 대피를 하죠. 그래서 손오공이 야 미스터 사탄 네가 진짜 영웅이다 이러면서 원기옥을 던지는데 손오공이 아까부터 계속 마인부랑 싸우고 그래가지고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인부가 원기옥을 막 밀어내요.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세 번째 소원을 써버리죠. 손오공의 체력을 베스트 컨디션으로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인부가 체력을 회복한 손오공한테 밀려서 원기옥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이때 드디어 원기옥이 처음으로 막탈을 쳤죠. 드래곤볼 1부는 손오공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다룬 만화라고 했었잖아요. 드래곤볼 Z는 원기옥이 1키를 달성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다룬 만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구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드래곤볼 끝. 그 뒤로 손오반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수님이 되고 피델이랑 결혼해서 딸도 낳고 나쁜 마인부는 환생을 해서 순박한 시골 꼬마가 되고 이런 긴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끝이에요. 끝. 드래곤볼. 사실 드래곤볼에 관해서는 이런 원작의 내용 말고도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은 어째서 드래곤볼 이후로 장편 만화를 그리지 않았는가라든가
근데 이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필연적으로 굉장히 꿀꿀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죠. 물론 기회가 되면 한다고 해놓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나코는. 하지만 아무튼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죠. 오케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약속했던 남양 특집 조금 하다가 다른 콘텐츠를 할 것 같아요. 플레이리스트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잘 나오면 그것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지만 확정된 건 없어요. 유연하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콘텐츠 진행하기로 하죠. 아, 근데 여름이 다 끝나버렸네요. 남양 특집 해야 되는데. 만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추정편 기획이었네요, 드래곤볼.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